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혼을 담은 자소서 마지막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이 강한 학생들은 자소서를 평범하게 쓰는 게 오히려 나을 거라고 했죠. 면접에서 힘든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본인의 서류 점수를 지키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내신이 약한 학생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자소서에서 충분히 뒤집어야 되고 면접에서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희소성 있는 자소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희소성 있는 자소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건 이미 했고요. 오늘은 지원 동기에 대한 얘기인데 항상 지원 동기는 막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꼭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건국대학교에 있는 자소서 문항들을 가져왔습니다. 1, 2, 3번은 공통문항이고 4번이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거죠. 동기를 쓰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동기를 쓰지 않는 학교가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죠. 고려대학교가 자신을 선발해야 된 이유를 적으라는 거고 서울대가 또 지원 동기를 적지 않게 하죠. 그냥 독서 내용을 받아보고 끝나고 그 다음에 광운대가 지원 동기가 없습니다. 저기 앞으로 학업 계획이나 이런 걸 적게 돼 있는데 4번이 없는 학교들도 있죠. 이대가 대표적으로 4번이 없고 외대가 4번이 없죠. 그래서 뭐 지원 동기를 적는 학교들이 있고 없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아무리 없더라도 지원 동기가 조금씩은 녹아져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해요. 네. 아무리 문항이 없더라도. 그러면 지원 동기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제 생각을 뒤에 얘기를 쭉 하고 싶네요. 사례를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이런 경우 있죠. 어렸을 때부터 기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기계공학자로 혹은 뭐 이제 어떤 기계를 이용해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이제 꿈을 키워오는 학생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어디서 본 것 같죠. 기계공학만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계 관련된 활동을 막 했어요. 근데 뭐 기계 관련된 활동이라고 해봤자 뭐 크게 막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관련된 활동, 물리도 하고 수학도 하고 그 외에 이것저것 동아리 활동도 하고 아두이노도 사가지고 막 저기 이것저것 해보고 막 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계공학과가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앞으로 진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게 됩니다. 아주 뭐 많이 보는 기계공학과 100명 지원하면 한 30명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신이 좋아요. 이미 합격 평균 내신보다 막 엄청 좋아가지고 뽑힐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그냥 평이하게 쓰고 아 공부 잘하니까 와서 잘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희소성 있는 자소서를 만들려면 그렇게 쓰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안 될까요? 대학에 지원한 동기인데 동기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는 건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사고 과정을 보고 싶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렴풋이 기계공학에 대한 꿈을 꾼 학생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면밀히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계공학과에 쓰려고 결정을 한 학생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으니까 이번에도 해야지 라고 생각한 학생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것저것 공부 다 해보고 내가 이거 해보니까 기계공학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온 학생 여러분은 어떤 학생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소서의 지원 동기가 이제 가장 많이 배우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시기에 딱 만들어낸 결과물이어야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진짜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그러면 그 어릴 때 꿈이 내가 어떻게 구체화됐는지에 대해서 쭉 적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이 기계공학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라고 적으면 조금 설득력은 있어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뽑을 것 같으면 태어날 때부터 기계공학과 쓰고 싶다고 했으면 다 뽑아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이전의 활동에 대한 내용은 안 적으시는 게 좀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고등학교에 있는 내용 가지고 평가하는 게 주이기 때문에 답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를 두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의학 계열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어렸을 때 자꾸 누가 아파요. 가족도 아플 수 있고 친구가 아플 수도 있고 반려동물이 아플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의대, 치대, 수의대 뭐 이게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누가 아파야만 의사가 되는 거냐? 이제 이거죠. 마찬가지로 근데 의대는 좀 다른 게 의대는 내가 내신이 월등히 좋다고 해서 뽑히진 않으니까요. 예. 일단 최저도 맞춰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죠. 그래서 의사를 이제 종합전형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상 자체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전형이 많은 이유는 공부를 잘한다, 똑똑하다의 기준이 누가 보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거에 따라서 면접 전형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시가 있을 수도 있고 종합 전형이 있을 수도 있고 서류 전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공부를 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뽑으려고 하는 인재상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의사를 뽑고 싶으면 정시전형으로 뽑으면 돼요. 정시로 뽑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이런 남이 아파서 내가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진 학생은 정시로 오는 게 낫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이미 딱 규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병을 고칠 사람이 되고자 내가 지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자소서가 예쁘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종합전형에서 필요한 거는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사가 될 것이냐 앞으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의대 자소서 쓸 때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의대를 보냈던 애들은 대부분 다 누군가 아파서 이렇게 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자소서를 쓰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 식상해 보이잖아요. 자, 그 다음. 또 이런 경우들 있죠. 원래 진로 희망이 A였는데 특별한 계기가 생겨가지고 진로 희망을 C로 바꿨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쑥쑥 적은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적었다라고 했는데 특별한 계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특별한 계기를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원 동기에. 그러면 처음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자소서를 잘 쓰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남들과 다른 희소성 있는 자소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특별한 계기가 아무리 특별하다고 하더라도 그 문장의 형식이나 구조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크게 튀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빼서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진로 희망이 A였던 거는 하나도 관심이 없잖아요. 나도 별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지만 그냥 진로 희망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려고 어쩔 수 없이 쓴 거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맨 앞에 적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특별한 계기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그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진로 희망이 이거에서 이거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시간 순대로 굳이 쓰지 않아도 충분히 예쁘게 자소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케이스를 볼게요. 4번에 1번, 2번, 3번에 적을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 활동이나 이런 게 1, 2, 3번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4번에 지원 동기를 적고 노력한 과정을 적으려고 했더니 1번, 2번 내용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학생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어라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게 적었을 때 평소 이제 학과나 지원 동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내 노력한 과정이 그 활동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 생각이나 느낀 점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내가 이 학과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접근했던 방법이 많다면 절대 하나의 활동에 대한 내용, 하나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똑같이 맞춰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거죠. 1번, 2번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쓴다는 거는. 왜냐면은 남들과 똑같은 글자 수를 가져왔는데 남들은 다른 내용으로 풍성하게 써가는데 나는 1번, 2번 내용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글자 수를 낭비하는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앞에 내용 끌어왔다는 거는 네, 본인이 활동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혹시 또 다른 생각이 날 수도 있으니까 학과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시고
학과의 인재상과 나의 서류를 잘 맞춰서 잘 조합을 해서 지원 동기를 예쁘게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요 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요 짜는데 지금부터 시간을 많이 쓰세요. 네, 활동 적고 이런 거는 금방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이건 광운대 거네요. 네, 지원학과의 진로 선택을 위한 노력 과정과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돼 있네요. 근데 이제 이거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을 막 갖다 적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 프로그램 막 갖다 적어요. 이거 다 하겠다고. 그러면서 미래를 빛낼 광운 참빛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진짜 성의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이 없는 거예요. 내 진로 계획과 내 학업 계획이 없고 그게 다 인터넷에 있는 걸 그냥 긁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은 할 수 있겠죠? 인용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쓴다는 건 내가 생각한 앞으로의 비전이 인터넷을 찾겠습니다. 라는 거니까요. 얼마나 성의 없어 보입니까? 이것도 다 글자 낭비입니다. 그래서 인용은 최소한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제 1, 2학년들이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지원 동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 분야를 걸쳐서 좀 읽어보세요. 특히나 이제 개정교육과정 되면서 문이과 통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원 동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회복지와 통계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항상 남을 배려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자소서는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자소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자료는 여기저기서 공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 제도가 굴러간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자소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인데 여기에 통계를 섞으면 얘기할 수 있는 경우들은 훨씬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재밌어하는 분야가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를 엮어서 A 분야에서 B를 바라보는 관점, B 분야에서 A를 바라보는 관점 다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자소서를 엮게 된다면 지원 동기도 충분히 풍성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역사, 경제, 미술 한번 엮어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역사, 사학과를 쓸 때 제일 많이 써오는 게 뭐냐면 정치사나 아니면은 그런 전쟁사 위주로 써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본인이 경제나 미술에 관심이 있으면 경제사 쪽이나 미술사나 문화사 이쪽으로 접근한다면 전쟁사나 정치사 쪽으로 접근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희소성 있는 소서가 나올 수 있겠죠. 경영도 마찬가지죠. 경영도 수학이나 경제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학생들은 워낙 많을 테니까 사람들이 잘 접근 안 할 수 있는 철학 관련해서 그러니까 경영을 이 철학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경영하는 것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되게 희소성 있는 자소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예시고 그냥 나중에 제가 자소서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애들을 뭐 나중에 구제해 주려고 여러 가지 생각해 놨던 것들인데 그냥 여기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의 과목을 공부하는 게 충분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냥 한 분야를 파세요. 한 분야를 파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 분야를 파서 전공적합성 맞춰가지고 쓰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면 내신을 잘 따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가장 최상급의 자소서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써야만 합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자, 그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찾아보시고 관련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관련 책을 읽으면 꼭 내용하고 느낀 점 기록해 두시고요. 나중에 자소서 쓸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